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현안들이 많은데요. 특히 국민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이 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서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계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도 네. 있습니다. 사실 권익위 소속 예. 소관 상임위 정무이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 네. 국회 상임위가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곳은 뭐 네. 법사위라든지 과방위는 정말 활발하게 그 청문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것들 국민들한테 이제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네. 저희 정무위가 요새 가장 핫한 상임위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권익위도 저희 소관, 국민권익위도 저희 소관 상임위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네. 거기 국가보훈부도 저희 상임위거든요. 거기다 지금 TMF 사태 터졌잖아요. 맞아요. 금융위, 금감원 다 저희 소관 상임인데 그렇네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윤한홍 위원장이죠. 예, 예. 청문회를 안 열어줘요. 청문을 안 열어주고 뭐 현안 질의 통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 것도 네. 그냥 충분하게 그 질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좋은데 그냥 뭐 많으면 3차례 7분, 5분, 3분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 하게끔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규율을 해버리니까 한계들이 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팀이라든지 TF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주로 만난다든지 또는 뭐 권익위 국장 빈소를 찾아가서 유족들과 소통한다든지 독립기념관장 관련된 것들도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각종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또는 그 현장 항의 방문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그런 독립 그 우리 그 강복절 행사 등을 네.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한계가 있어요. 아니 정무위 국회 정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네. 하나하나 살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국회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도 저희가 그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는데 답이 네. 없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예, 기껏 한다는 게 이제 8월 26, 27, 28일 날 저희가 이제 법안 심사하는 전체랑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네. 예산 결산하는 거랑 그때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시간을 빼서 아니 법안 심사도 중요하고 예산 결산도 결산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빼서 그때 현안 질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두 가지가 문제 있잖아요. 일단은 8월 26일이면 지금 며칠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현안이란 것은 적시성이 중요한데 한참 지난 다음에 뭐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거며 또 다른 것도 중요하잖아요. 결산도 중요하고 법안 심사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빼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다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임위를 상임위원장을? 네,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그냥 예. 그 제일 땅이 네. 책임지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책임지는 책임 정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 평가도 받는 거고. 근데 정무위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상임위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원래 그 정무위가 예. 금융이 핵심이거든요. 공정이랑. 예. 근데 이제 그 보건복 국가보건부라든지 권익이나 이런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저는 막 핫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 말씀하셨지만 이 숨진 이 국장 네. 빈소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 그때 저희 그 정무위 의원들 6명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3인당 의원하고 저희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도 그 지역에서 다른 일정 하다가 급히 이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기 전에 우리 정무위원들한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 유족들이 예. 본인들의 지인을 빼고는 그 빈소 방문이나 조문을 원치 않는다. 그래요? 권익위 발 문자가 왔어요. 권익위 발. 권익위에서 보냈어요. 유족들이 보낸 게 아니라 예. 권익위가 유족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예. 이거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보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그 정무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가는 게 도리다라고 해서 갔어요. 4시에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조정래 우리 네.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예, 누구요? 저희 그 정무위 의원 중에 한 분이 예. 이제 대전이 지역구이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12시에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셨는데 주문 못했어요. 권익위의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뭐 유족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저희가 4시에 갔어요. 갔는데 똑같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예, 얘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하고 유족들하고 이제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유족들이 화를 막 분노하시더라고. 자기네는 권익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뭡니까? 그래서 오히려 항의를 했다라더라고요. 권익에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족들이 하신 말씀은 예. 언론들하고 같이 언론들이 거기 이제 뭐 빈소에 와서 취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지. 네. 뭐 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빈소에 조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다. 이게 권익위가 그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짓 하더니 이게 지금 고인의 그 망자의 그 죽음 앞에서까지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뭐로 설명하겠어요. 너무하네요. 그렇잖아요. 빈소를 못 오게 막는 네. 모습 사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유족들이랑 그 예. 30여 분 동안 그 면담한 결과를 보면은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고 명예회복을 꼭 시켜달라. 네. 이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뭐 그 부검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유서가 있었잖아요. 그 유서 내용은 본인들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발인이 끝나고 이제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조용히 공개하지 않을 거고, 예. 그다음 권익위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이제 빈소에 조문하러 왔는데 네.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공직자들 다 서 있었대요. 이제 둘이 뭐 저기 짱이니까 서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막 이제 그 명예회복 시켜달라, 진상규명 해달라는 얘기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은 지금 권익위한테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 답변 여에 따라서는 유족들도 그냥 이렇게 그 자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걸 지켜봤고 또 권익위 차원에서 어떤 조치하는지 지켜보고. 그렇죠. 네, 별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예. 유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앞으로 유족분도 저희가 유족의 의사는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유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진실 규명을 해나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유족들 분께서는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라서 그 상황 동안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도 했고 앞으로 이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저기 우리 정무위 차원 또는 당과 같이 해서 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는 그 절차들을 밟아 나갈 걸로 생각이고 네. 지금 그 윤환홍 우리 정무위원장한테는 청문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어요. 글쎄요, 뭐 답이 계속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네. 조치를 통해서 국정감사라도 그 국정조사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뭐 일부 이제 유서의 내용도 알려지기도 하고 지인한테 얘기한 네. 워딩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 좀 축소시키고 보도도 좀 잘 안 되고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그 지인이 이제 본인이 본인을 밝혔으니까 국가 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셨던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제1호 공익제보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계속 그런 말씀 이제 너무 괴롭다. 자기의 네.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도 계속 주고받았고 네. 또 그 전원위원회의 의원들한테도 이건 종결 처리하면 안 되고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까지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고인이 되신 국장 정확히 따지면 국장 대리거든요. 네. 국장 대리께서는 평생을 그 반부패와 관련된 그 업무만 하신 분이라서 가장 그 자존심도 있고 또 권위자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양심과 다르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도 예. 그 반부패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만큼 그거에 대한 자기 그 업무에 대한 그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이었고 빈소에 갔더니 자녀들이 되게 어리더라고요. 아직 성년이 안 됐더라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인이 죽음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그 죽음을 택했겠습니까? 그 고인의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 줘야 되는 게 산 사람들의 도리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엊그저께 예.
전원 회의를 열었다지 않습니까? 권익위에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전원 의원들이 이거 진실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같이 결정해놓고 뭐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가버렸다고. 뭐 위원 이게-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미 그 언론 보도라든지 각종 그 전원 또는 그 진술에 의해서 네. 확인된 내용들은 그 국가권익위원회는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해서 정무직 그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등은 그 전원회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립성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희 전 네.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맞아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해가지고 거의 뭐 결론을 도출하다시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까지도 다 지금 확인해 보면 그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유철한 위원장이 그 결정을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까지도 대부분 이제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고인이 망자까지 된 상황에서 같이 결정해놓고 나한테만 이런 시위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 아주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 도리조차 예의조차도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니 뭐가 정쟁입니까? 그럼 뭘 그 정치권은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그걸 의혹을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죠.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 최혜병 그 수사 외압 의혹건도 똑같은 거냐? 그것도 그때 똑같이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정쟁인가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특검법이 필요하다, 네. 진실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정쟁이면 뭐가 그러면 아닌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쟁 안 하고 그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뭐 민생은 챙기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저기 고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그 권익위의 내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권익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이 흐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흐름들, 네. 뭐 이렇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갈등이 되게 심했다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왜 그런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에서는 그 명품백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갔는데 네. 거부당했다. 아, 그런 요 보도 기사 난 적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네네. 요 기사가 난 거에 대한 책임을 이 고인한테 물었다는 거 하더라고요. 아. 그거 본인이 그 저기 언론에다 낸 것도 아닌데 네. 그거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또 이분한테 또 했나 봐요. 그래서 8월 초에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유력한 국장 승진 대상자였는데 네. 승진에 누락됐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이거는 이제 내부의 직원한테 들은 얘기지만 뭐 그 이제 내부 직원들의 확인을 그 해봐야겠네요. 전원인데 예, 그런데 직접. 이게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 결정 과정에서 또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결정하는 데서 그 괴로움도 있는 데다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렇게 다 이용하고 토사구팽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이거는 네.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네. 어떤 일들이 내부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청문회 해야 돼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또 그 저 김건희랑 연관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이니까 뇌물수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이것도 넣어가지고 같이 네. 조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다음에 권익위가 이 신고를 받았으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법에도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죠. 거기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권익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 저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혐의 종결 네. 처리한다라는 결정이 왜 나왔는지 그 배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명품백의 실물 확인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부당하고 대통령실 네, 네.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최근에도 뭐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뭐 검찰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누가 지금 국민이 믿습니까? 그 수사 그렇죠. 어떻게 받았어요? 아,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해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도 제출하고 경호처 그 저 부속 건물에 건물, 가갖고 휴대폰 오히려 뺏기고 이게 수사입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하하. 그 경호처장을 또 국방부 장관 시키셨다고 내정하셨더라고 내정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아니 그 임성근 구하기에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분을 그 수사 대상이잖아요. 이분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이분을 어떻게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지 난 진짜 이 정부의 끝은 정말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냥 답답합니다. 자, 결국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그 진상이 돼버렸고